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예요? 예, 곧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금요일부터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요즘은 명절 연휴에 네. 국내에 여행 다니시는 분 많은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여행이란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여행이란 글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나그네 려자와 단일 행자를 써서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는 행위를 말하죠. 네. 당연한 말입니다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야 하고 네. 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비용도 많이 들죠. 아, 그럼요. 네, 말하자면 여행이란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값비싼 여가 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네요. 값비싼 여가 활동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약간의 여유만 생기면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굳이 여행을 떠나려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집이 아니고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아닌 낯선 곳을 가는 거에 대한 설렘도 있고 네, 설렘. 거기에 대한 행복 같은 게 있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죠? 물론 그 여행을 떠나는 목적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대체로 예찬론자들은 여행이 시간이나 돈을 들여도 좋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컨대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이란 책에서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면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프랑스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을 얻는 것이다. 이 말 멋있다. 예,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낯선 곳으로 여행을 통해서 평소와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행이란 색다른 것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근데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얻기 위한 게 여행의 주된 목적이라면 예. 어디를 주로 다녀야 할까? 어디? 그러니까 예. 널리 알려진 유명 관광지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장소를 찾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후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그런 주의인데 네. 잘 알려지지 않는데 찾아가고 막 이러는 예. 건데. 근데 솔직히 사람들은 되게 여행 간다 그러면 유명한 데 많이 그렇죠. 가잖아요. 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자고 그죠? 또 요구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행이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현실은 유명 관광지만 찾아가서 재빠르게 둘러보다가 정작 새로운 생각이나 관점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그 관광지에서조차 직접 눈으로 풍경을 좀 감상하고 음미하기보다는 사진 찍는 것에 열중하는 사람도 적지 않거든요. 요즘 이 사진에 목매는 분들이 되게 그렇죠. 많으세요. 맞습니다. 그 결과 앞서 얘기한 알랭드 보통이나 프루스트가 말하는 여행의 목적, 즉 새로운 생각이나 관점을 얻지 못한 채 끝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 문호 괴테가 이탈리아를 22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는 이탈리아 여행기를 썼는데요. 네. 괴테는 책에서 자기의 여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혁신시키고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근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이 오늘날 보통 사람들의 여행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탈리아를 이 부분이구나. 예. 22개월? 예, 맞습니다. 그죠? 2년 2달 모자라게 2년을 그쵸, 맞습니다. 여행했다고요? 예. 이건 여행이 아니고 거의 이민 수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2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체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
아마 괴테도 요즘처럼 한 일주일 정도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면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즘에는 일주일 미만의 여행 다녀오고는 잠깐 동안 잘 놀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죠. 예. 하지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소비의 사회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즐기는 여가나 여행도 수동적인 소비 행위로 전락했다라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번 네. 들어보십시오. 예. 사람들은 노동으로부터는 도망쳐도 혼잡함으로부터는 도망치지 않는다. 오. 바다, 모래, 태양 그리고 혼잡함은 부유한 계급보다도 하청 계급에게 훨씬 더 필요하다. 수동적인 바캉스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태연한 척하기 위해서 바다, 태양 그리고 혼잡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여행은 아무나 갈 수 있는 활동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으로부터 면제된 소수의 유한계급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과거에는. 예, 네. 그러니까 보드리아르의 표현을 빌리면 여행이란 오랫동안 부유한 계급의 차이 표시적 기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느냐 못 다니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는 그죠? 거군요. 계급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 여행을 자유로운 자기 욕구의 충족 기회로 활용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유명 관광지에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자랑하기에 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 부유한 사람의 동경이나 계급 상승의 욕구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구별짓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게 이제 보드리아르의 진단입니다. 그 진단 때문에 가는 걸 뭐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뭐 네. 제대로 된 여행 그래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행에 대한 관점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을 나가고 유명 관광지를 가야만 진정한 여행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내부를 탐험하는 것도 훌륭한 여행일 수 있거든요. 인도의 민족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10바퀴 도는 것이 아니다. 단 한 차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이다. 그러니까 밖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위대한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월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콜럼버스가 되라. 네. 그리하여 무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상을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라. 그러니까 서로에 의하면 우리들 각자 내부에는 여태껏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미지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곳에는 우리의 방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의 유명 관광지를 찾는 것보다는 자기 안에 아직 발견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생각의 길을 개척하는 것. 이것도 진정한 여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솔직히 지금 쉬고 싶고 그냥 여행 가서 놀고 싶은데 내 자신을 속을 내면을 여행하라 이러는 거.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행의 관점을 좀 넓혀보는 것도 그러면 좋겠죠. 자기 내부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죠. 이건 누가 한 말인지 출처는 분명치 않은데 여행과 독서에 빗대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아마도 여행과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비슷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여행과 독서가 모두 새로운 생각이나 관점, 사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떠나는 방향은 서로 다른 셈이죠. 프랑스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계를 알게 된 것은 책에 의해서였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2살 때 아버지를 여입니다. 그리고는 책이 가득한 외조부 서재에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독서를 통해서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글쓰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나는 글을 씀으로써 존재했고 어른들의 세계에서 벗어났다. 그럼 독서하고 글쓰기가
자기 자신 내부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말인 거죠. 최소한 사르트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독일 철학자 니체도 독서가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라는 점에는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독서는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나를 다른 사람의 혼 속을 거닐게 한다. 그러니까 니체에게 있어 독서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면 고대 그리스로 가서 호메로스를 만날 수도 있고요.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도로 넘어와서 부처님 만날 수 있고요. 중국에 가서 공자님과 차를 마실 수도 있는 거죠. 들어보신 적 있죠? 이런 얘기. 예전에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잡스가 정말 그런 의향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긴 했지. 하지만 어쨌든 말이니까 뭐.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비용도 지불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이 그런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언제든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하면 가능하거든요. 결국 독서란 자기 내부로 떠나는 여행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는 확실한 가성비 여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독서하고 글쓰기요. 예, 그렇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 그 독서나 글쓰기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여행법이 있는데요. 혼자서 하는 사색이나 일기 쓰기 또 명상이나 기도하기 등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종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자기 내부를 탐험하고 자기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충분히 가치 있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논의를 여행을 떠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도 새로운 시선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명 관광지에서 사진 찍는 것 외에도 좀 사색의 시간을 갖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자기 내부로 떠나는 여행도 좀 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연휴에 여행 떠나시는 분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잘 다녀오시고 혹시 집에 계실 예정이라면 예. 독서를 통해서 자기 내면으로 여행 떠나보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가세요? 저는 안 갑니다. 예. 내부로 여행 떠나려고요. 예.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효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